여기 그 수목 진료 사례보고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진료라 하는 것은 그 진단하고 치료인데 사실은 요 진짜의 진단에 그 초점을 맞춰 갖고 말씀드리고요. 진단하고 처방,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처방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방한 거에 대해서 치료보다도 저는 이제 요게 그 처방전 이제 내용보다도 앞에 최상기 의사님께서는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송곳보라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처방전 쓰는 요령, 처방전 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걸 둘러싼 경험 이런 것들을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요게 제가 쓴 처방전 3페이지입니다. 왼쪽이 한 페이지, 가운데 두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세히 많이 썼느냐. 사진도 하나, 둘, 셋, 넷, 10장이지, 그죠? 그래서 총 3페이지 이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자세히 썼다. 이래 되는데 그거는 이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수목 처방전을 보시면은 저 나무에 대해서 생육 환경에 대해서 입 진단 처방 이렇게 나머지 증거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진단 처방을 내릴 때는 제일 처음에는 수목의 표시 저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생육 환경 수목의 상태 요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요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딱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섭해 그러면은 뿌리가 어떻게 썩었더라. 진단 같으면은 섭해더라. 그에 대한 처방은 어떻더라. 이래갖고 저 생육 환경 실태 저하고 진단하고 처방이 논리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충해 같으면 잎에 누가 깔아 묻었더라. 무슨 버러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현상을 설명하고 진단은 미국 흰불나방이다. 그다음 처방은 흰불나방에 대한 약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논리가 일단 쫙 맞아 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사진대지에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수로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토양 산도를 갖다가 팔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래 놓고 저 밑에 뭐 산성 피해 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앞뒤를 맞추는 게 진단서에서 제일 첫 번째 저는 그 핵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수목 처방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 처방전 유효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자, 처음에 몰라서 6개월 이래 놨는데 30일입니다. 뭐 소유자, 관리자 있고 수목 표시 이렇게 수목 표시 이것도 그 학명을 쓰게 돼 있는데 학명도 이제 앞에는 이탈릭자로 쓰게 돼 있죠. 보통 이것까지는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데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나이 뭐 여러 그루가 있을 때는 등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데는 내지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목 높이는 메타로 이렇게 적으면 되고 흉교 직경은 센티미터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 환경 이것도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좀 그 관찰을 했습니다. 저 뒤에 나오겠지만 요렇게 이렇게 설라 그러면 뺏긴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들어가고 이래 설라 그러면은 요렇게 쓰는 것만 해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만큼 상당히 고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수세가 약하다. 두 번째로 솔잎 혹파리가 있다. 요 진단 날짜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도 부산에서는 이렇게 해보면은 솔잎 혹파리가 잎집 기부에 6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땅에 떨어져서 월동하지 않고 솔잎에 그대로 월동을 하고 있더라. 또 더군다나 솔잎 혹파리는 보통 적송에 기생을 하는데 요 같으면은 곰솔이었습니다. 곰솔에 솔잎 혹파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가루깍지벌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갈색무늬 빈바른병 그 약간 밴드 같은 그 무늬의 그런 병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 내용입니다. 뭐 세부적인 것은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방은
저 앞에 다른 것도 있지만 위에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그 소나무 생육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첫 번째 수세 회복 조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설리 폭발이 방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방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나무 갈색무늬 마른 병 방제를 해야 된다.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연결되게 세부 약제라든가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증거 자료로 붙인 사진입니다. 요 조그마한 그 구릉지 같은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다가 그 뭐 재단을 설치를 하고 이런 팔각정을 짓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 바로 부근에 있는 소나무들 여기하고 아래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나빠졌다.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요것도 산하재단 이게 만들면서 거의 돌을 깔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땅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물이 그냥 가르륵 내려가 버리고 가물 때는 그냥 가물고 그래서 나무 생육에 좋지 않다. 그런 증거 자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벌채된 곰솔이 저만큼 크더라. 요것도 이렇게 꼬부라졌더라. 그다음에 곰솔 피해 잎 속에 드는 솔잎 폭발이 6마리. 소나무 피해도 이렇게 쭉 찍어놨습니다. 사진 총 10장입니다. 그다음에 뭐 요 대부분 다 갖고 계시지만 혹시 또 이런 장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한 1, 2분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하트메타, 콤파스, 그다음에 크리노메타는 경사지지요. 콤파스 이거는 말 그대로 나침판입니다. 저 뒤쪽에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척이나 직경 테이프 이거는 뭐 지름 재는 거고요. 경도계 얼마나 단단하냐 그 재는 것이고 pH 수분 측정기 다 가지고 계실 테고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 이것은 이제 소금 염해 피해라든지 할 때 이거 하는 거 전기 전도도. 그다음에 금토장하고 소형 괭이 요거는 몇 분에씩 이렇게 돼 갖고 거의 제가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뭐 전지 가위 그다음에 돋보기도 2종류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시료 보관함 칼 요거는 내가 철물점에서 발견을 할 건데 원래 그 전기공들이 전기 껍질 그 줄 껍질 까는 건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나무의사들이 필요한 장비는 사용도 여러 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취향에 맞춰서 금액대로 이렇게 사면 되는데 제 장비의 경우는 저렇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목 처방전 그 작성 요령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 사업 그거 하면서 그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이상적이다 이래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고 참고 정도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수목의 표시는 이렇게 한다. 수목 종류는 정면과 항면을 기재한다. 기타 면적으로 한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재 연도 나이 같은 거 20년 이하는 수령으로 기재하고 20년 그 이상은 연급으로 표시한다 했는데 연급으로 아니고 나이를 셀 수가 있으면은 50년 뭐 60년 이래 해도 되고 수목 진단 컨설팅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목의 높이 뭐 하이트 메터 갖고 재지만 여러분 해보면은 대부분 7m, 8m 이렇게 그게 나옵니다. 메타 단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피해목이 3번 이상인 경우는 평균 수고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흉고직경 뭐 2cm 관략 이거 산림기사 할 때는 대부분 다 알겠지만 산림기사 안 하신 분들은 왜 2cm 관략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2cm 2, 4, 6, 8 이렇게 적는단 말입니다. 5cm는 없습니다. 7cm도 없습니다. 관목류는 근원경으로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고 생육 환경은 햇빛 조건 이거 다루기 위해서 아까 그 수광률이 나옵니다. 수광 상태를 할 때 자 6시간 이상은 100% 수광, 오전 수광, 오후 수광, 비염, 극심한 비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는다 하는 건데 자기가 그 진단서 적을 때는 꼭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퍼센트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나가 보면은 소나무가 양수인데 소나무가 아파트에 있을 때는 햇빛을 얼마 받느냐.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뭐 오전 수광, 오후 수광 이렇게 쓰지 않고 아예 퍼센트를 씁니다. 근데
예, 사철이 있고 전부 다 틀리는데 그 수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아무데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고안을 해갖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여름철에는 햇빛 비치는 시간이 15시간이다. 15시간 중에서 예를 들어 10시간 비친다. 그럼 15분의 10. 자, 겨울철은 햇빛 비치는 시간이 10시간이다. 10시간 중에 건물이 많이 있으면 3시간 비친다. 그럼 10분의 3. 자, 15분의 10하고 10분의 3. 그걸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25분의 13 나오죠. 그럼 대충 50%. 저는 이 수강률을 뭐 55점 몇 프로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거의 10% 단위로 50%다, 60%다. 그것도 제 계산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면은 이게 수광 때문에 소나무가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될 때가 있지, 그죠? 부산에서 한 번은 갔더니만 아파트가 동서로 되어 있고 출입구가 아파트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앞에 출입구 앞쪽으로 약간 공간이 있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소나무 앞쪽에, 소나무 남쪽에 큰 건물이 있는 셈이지, 그죠? 그래서 이건 계속 해마다 영양제 주고 병 들면은 주사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나와갖고 아이 나무의사들이 해마다 영양제 줘야 된다 그러고 주사 놔야 된다 그러고 20만 원, 30만 원 나무 한 폭에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들 돈 벌어먹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확 좀 성이 났죠. 나무의사가 와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해마다 영양제 놓고 임시 방편적으로 그래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이야기를 해보라 하더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이 앞에 아파트 한 동 뜯어내세요. 아파트가 한 100채 정도 되는데 저 한 채 5억 원 잡으면 500억짜리. 예, 소나무 한 그루에서 이거 살릴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살릴라 그러면은 동 한 채 드러내세요. 이래가 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나무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 토양 견밀도 이거 뭐 눌러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양 산도, 토양 습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사항 기타 이렇게 쭉 적어줘야 되는데 사실 관리 사항 이것들은 그냥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으면 제일 좋지, 그죠? 예,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잘 가르쳐 주면 좋지요. 물을 때 있고. 근데 물을 때 없을 때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정상을 보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목의 상태, 입수관 줄기 기타. 그다음에 진단 이래 쭈르륵 심중. 그게 솔잎 폭발의 피해가 심. 그다음 중간 정도면 중. 가벼우면 경 이런데 중자 저게 무거울 중자인지 가운데 중자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솔잎 폭발이 피해도 중 하면은 아주 중한 줄 알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솔잎 폭발이 피해도 심, 뭐 혹은 피해도 중 빼고는 이섬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좀 표시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타 기상 피해, 인위적 피해, 생리적 피해, 비생물적 피해, 그다음에 처방. 처방 중에는 뭐 약방제가 제일 많겠지만 임업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기타 특이사항. 화학적 방제도 보호제명 처리 시기, 처리 양양, 희석 배수까지 전부 다 하라 그럽니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제가 진단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 우리 표준품 선생님에 의하면은 진단 비용은 약 한 4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단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지,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거는 40만 원 혹은 3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래갖고 좀 봐준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적은 액수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침판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다른 분들은 이걸 많이 염두에 안 두시는데 저는 아주 나침판을 꼭 쓴다가 아니고 나침판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방향을 아주 잘 봅니다. 부산 영도에 가도
그 작년 1, 2월 달에 피해가 있을 때 대나무가 싹 다 죽었죠. 대나무 피해는 전국적으로 있었지만 거기에 가보면은 꼭 동풍이 부는 데만 대나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바람을 바로 맞은데. 그래서 수확률 계산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렇게 산비탈이 어느 방향이든가 이렇게 할 때 나침판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침판은 꼭 없어도 물어보면은 이게 남쪽이냐, 남쪽 이렇게가 동쪽, 서쪽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가능하면 난 많으면 5번까지 가봤습니다. 한 번 척 가보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자기가 확신 들 때는 여러 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나무위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꼭 수사관처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목사대를 진단 치료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 옥향나무가 저 옆에 말라갖고 이렇게 갔습니다. 딱 가니까 거기에 일하신 분이 먼저 나와갖고 아이고 이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왔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하대요. 나무이사님 사실은 제가 석 달 전에 그 접촉성 제초제 그걸 잔디에 뿌리다가 그게 옥향나무에 뿌려져가 괜찮은 줄 알고 살살 뿌렸는데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장 선생님한테 모르고 뿌렸다고 들어가면은 제 모가지입니다. 살려주이소. 먼저 고백을 하대요. 예, 그래갖고 진단을 하면서 석 달 전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 이런 피해도 있고 뭐 제초제도 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에 의해 갖고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진단은 그렇게 하고 예, 그걸 회복하려면 많이 죽은 것은 잘라내고 기타 아미노산 첨가제나 해조 추출물이나 이런 영양 같은 걸 살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꼬지god대로 제초제 피해입니다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진단서 보내보면은 그 사람은 모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봐가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좀 해줄 사람이다.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꼭 진단만 하고 진단 끊어주고 30만 원, 40만 원 요거 받고 끝내는 게 아니지, 그죠? 꼭 그 사업하고 치료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야 그건 자기 영양 문제겠죠.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나무위사를 자기가 노가다처럼 자기들끼리 그 분쟁하는데 오락가락 해서 일합니다. 저는 오락가락 안 합니다. 나는 이미 진단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할 말 없습니다. 필요하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요 밑에 부산 영도 메타세콰이어 그 전정 사건 그것도 같은 건데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경업체를 부르고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왕창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데 100% 죽은 것이 아니고 양지 쪽에 세력 좋은 데는 살아있고 엄지 쪽 이런 데는 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라 이거든. 예. 그래갖고는 그런 경우에도 좀 사실 애매하죠. 강전정을 한 것이 일부의 원인은 틀림없지만 그게 100% 원인은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음지라든가 토양 족고이라든가 이제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강전정을 하다 보니까 약한 나무는 죽고 그다음 양지 쪽에 있는 튼튼한 나무는 안 죽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도 복합 원인에 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상 요건도 있고 예,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정업체에다가 100%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예,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좀 두리뭉실 서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업체에서 예, 정인으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좀 와주시오. 이래서 저는 못 간다. 이미 진단서로 말 다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같은데 하자 보수 관련해 갖고도 또 나무 의사의 그 진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또 잘 또 해야 됩니다. 그 조경수의 그 하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50%가 죽느냐 이래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 규정을 저도 확실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칫 이래 하면은 휘말려 가지고 아주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당히 유의를 하셔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과제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3페이지 정도 적었습니다. 수십 개를. 그런데 처음 적을 때는 방문도 여러 번 하고, 예, 이거 적는데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제 머리 천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십 개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꼼꼼하게 잘 적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적고 분량 많게 적어주는 게 이게 맞느냐?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서를 하고 처방전을 할 것 같으면 너무 한 줄 아니라 반 줄도 안 됩니다. 예, 경동목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 그거로 끝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약 이름 딱 해주면 끝입니다. 약 복용 어떻게 해요? 약사한테 물으세요. 약 이름만 적으면 끝입니다. 이걸 저쪽에 보세요. 생육 환경, 수복 상태, 잎, 줄기, 뿌리, 저래 양식이 저렇게 쭉 다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렇게 꼼꼼하게 적어주면은 아, 잘했다. 안 적으면 그러면 성의 없는 진단서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상세히 쓰면 여러분 써보니까 아, 이렇게 상세히 잘 쓸 필요가 없다. 이건 나무이사 죽이는 짓이다. 내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양식부터 수목, 생육, 옆에 그 수목의 기본적인 것들은 적어주고 생육 환경, 수목 상태 이런 것들도 거의 전 다 기타 사항으로 다 돌려버리고 필요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진단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읽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큼 써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제가 열 몇 줄 썼잖아요. 저게 잘못이다. 저 전체를 한 줄 혹은 두 줄만 써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서 간략하게 쓰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난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 이게 결코 모델 케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 진단서 쓰는데 양식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쓰는 내용에 있어 갖고도 이렇게 상세히 적은 것을 잘된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좀 생각할 문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